고구려 평원왕 때의 사람이다. 용모가 못생겨 우스꽝스러웠으나 마음은 순수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복량하였다. 떨어진 옥과 해진 신으로 거리를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 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문구는 삼국사기의 온달 열전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 드라마 정년이에서 바보 왕자와 공주라는 이름으로 극이 올려졌었는데요. 역시나 궁금한 마음에 또 찾아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장수이자 봉성 온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보의 대명사처럼 유명한 인물인데요. 어떻게 해서 바보라고 불리게 됐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 생김새가 우스울 정도로 못생겼었다고 전합니다.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두 눈에 멀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온달이 추레하고 남루한 꼴로 매일 비럭질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평양성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 온달, 우 온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우는 어리석은 우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만 우직, 어리숙, 고지식, 착한 정도의 의미도 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평강공주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평원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잘하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왕은 늘 이처럼 말하였다. 역시 삼국사기의 온달열전 중에 한 구절입니다. 후에 평강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평원왕은 딸을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아버님이 옛날에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으니 그 사람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원왕은 어이가 없었으나 평강공주는 대왕께서는 항상 너는 필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어찌 예전의 말씀을 고치십니까? 라며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결국 왕은 크게 실망하였고 화가 난 나머지 궁 밖으로 나가버리라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마음에 진짜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아빠 말을 들으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겠지만 평강공주도 독이 올랐는지 금팔찌와 폐물을 챙겨서 진짜로 궁을 나가버렸습니다. 삼국사기의 온달열전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 자의 배도 바느질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단지 마음만 맞으면 되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이라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평강공주는 그 길로 온달의 운막집을 찾아가서 온달의 어머니에게 대뜸 절하고는 온달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이때 온달은 배가 고파 산에 올라가 느릅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평강공주가 산 위로 올라와 온달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온달은 처음에는 영문도 몰라 귀신에 홀렸다 생각하고 거절했지만 이후 그녀의 진심을 알고는 결혼하게 됩니다. 평강공주는 궁 밖으로 나오면서 가져온 예물을 팔아서 살림살이를 갖추었고 말을 사와서는 열심히 길러 훌륭한 말로 키웠습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매월 봄 3월 3일마다 낭낭의 언덕에서 사냥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산짐승의 고기로 하늘과 산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평원왕과 여러 신료들, 오부의 병사들까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사와서 잘 기른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갔는데 수많은 짐승을 사냥하며 발군의 시력을 보였습니다.
평원왕은 대회에서 우승한 온달을 불러 그 이름을 듣고는 크게 놀랐으나 아직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중국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였는데요. 평원왕 역시 군사를 이끌고 이산의 벌판에서 맞아 싸웠습니다. 온달은 이때에도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선봉에 서서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조선 상고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의 무제가 진화 북쪽을 통일하여 위험을 떨치고 고구려의 강함을 시기하여 요동에 침입해 와서 배산의 들에서 마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용감하게 나가 싸웠다. 칼 쓰는 솜씨가 능란하고 활 쏘는 재주도 신묘하여 수백 명 적의 군사를 순식간에 목베었다. 알아보니 그는 곧 온달이었다. 이후에 평원왕이 사람들을 모아 전공을 평가하는데 참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온달의 전공이 최고라고 평하였습니다. 이에 평원왕은 이 사람이 내 사위다 라고 기뻐하였죠. 평원왕은 예를 갖추어 온달을 맞이했고 대형이라는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후 평원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이자 온달의 손위 처남인 영량왕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이때 온달은 40여 년 전 양원왕이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출정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여 영량왕의 수락을 얻었습니다. 온달은 출전하기에 앞서 계리편과 중령 이서 땅을 되찾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 명세하고는 신라 정벌에 나서다가 그는 격전 끝에 신라군의 화살을 맞아 아단성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구려인들은 온달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려 하는데 시신을 담은 관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자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 돌아가시옵소서라고 애원하자 그제서야 땅에서 떨어져 움직였으며 한편 온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량왕은 크게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이 온달 장군의 전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아단성이 어디냐 따라 지역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아차산의 아차산성과 충청북도 단양군의 온달산성이 서로 온달과의 연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차산성에서는 고구려 관련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며 온달과 평강공주의 동상이 세워져 당시의 전투를 기리고 있습니다. 또 충북 단양군에는 온달 장군이 쌓아 올렸다는 온달산성이 있는데요. 사적 제264호이며 197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오면서 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에서는 그야말로 여자를 잘 만나 인생을 확 편 사람의 아이콘 격의 인물입니다. 다만 본인이 무능한데 아내의 덕과 백으로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온달은 아내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들었으며 기마 실력과 무예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큰 활약을 세울 수준의 기량도 있었습니다. 온달이 부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왕이 인정할 정도로 큰 무공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세웠기 때문이죠. 실제 숨겨진 천재 혹은 아내 옆에서 엄청 노력한 노력충이었던 겁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부흥을 일으킨 뛰어난 장수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2017년 7월 우리나라에서도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 온달전은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운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12세기 우리 문화의 척도 일현이와 온달전은 사기가 자랑하는 배기와 숙제의 전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전래동화로도 유명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의 주인공들을 오늘은 삼국사기 온달열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라마 정년이 시리즈 중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